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친정엄마의 마지막 생신 파티까지 망쳤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오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차인데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부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고 있어서 현재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만 하다가 다른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요. 그 당시 남편이 말수가 많지 않고 과묵한 편이었는데 생김새도 남자답고 듬직한 데다가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에서 저를 향한 배려가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남편이 30살, 제가 26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모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둘 다 홀어머니만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외동딸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2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8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련님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가씨는 아직 대학생이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따로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아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가 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제가 따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남편네 집안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에게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꺼내며 남편네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 한 사람에게 모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친정엄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고생하게 될까봐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희야, 엄마가 봤을 때는 네가 교제하고 있는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꼭 그 결혼을 해야만 되겠니? 시댁 식구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못 살게 굴면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한데. 엄마는 우리 딸이 결혼하고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고생길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결혼은 현실이야.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엄마 말 잘 새겨듣고 다시 고민해보면 안 될까? 엄마, 저 정훈 씨 많이 사랑해요. 시댁 식구들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훈 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수도 없이 고민한 끝에 어렵게 결혼 결심한 거예요. 이 사람 놓치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지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정훈 씨를 사랑하는 만큼 시댁 식구들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님과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 저녁에 갑작스럽게 집으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뵌 적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뵙는 건 처음이라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우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시어머님 댁에 방문을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제가 사들고 간 한우 소고기를 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소고기 한우가 맞는 거지? 요즘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워낙 많아서. 나는 한우 아니면 냄새나서 잘 안 먹는다. 그리고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인데 이것밖에 안 사온 거니? 딱 봐도 양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건지 원. 에휴. 저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직접 가서 한우 소고기 세트를 포장해서 사간 거였거든요.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한우 맞아요. 백화점에 직접 가서 1등급 한우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가족들 모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뭔가 저한테 못마땅하셨는지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하고 식사할 일 많을 텐데 요리할 때 인원수 생각해서 양 잘 맞춰야 한다. 사돈께서 식당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잘 배우고 오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오라고 한 이유는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들한테 물려주는 반지가 있어서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 너한테 결혼하기 전에 물려주려고 부른 게다. 시어머님은 서랍 깊숙이 보석함 하나를 꺼내시더니 얇은 금가락지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화려한 반지는 아니었지만 시댁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를 건네받으니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반지를 저한테 건네주셔서 감사해요. 이 반지 정말 소중하게 잘 간직할게요. 그래. 그동안 내가 소중히 아끼던 반지니까 이제는 네가 잘 간직하도록 해라. 그리고 정훈이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그 금가락지를 예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예물 목록 적어두었으니까 집에 가서 살펴보도록 해라. 저는 사실 결혼하면서 집안끼리 서로 예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집안에서는 금전적으로 넉넉한 편이라 예물 준비가 가능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을 배려해서 제가 먼저 예물은 주고받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금가락지 하나만 달랑 주고서는 사촌 형제까지 포함해서 예물 목록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빠랑 이미 예물은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나눠서요. 지금 전달해주신 예물 목록은 저희 집안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도 예물은 따로 받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께서도 방금 전달 주신 예물 목록은 다시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가 집안에 서로 부담 갖지 않고 오빠랑 간소화된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제 말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는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참나, 우리 집안이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는 게냐? 시어미가 예물 목록 정성스럽게 직접 적어서 준비했으면 그대로 전달해 줄 일이지. 면전에서 대놓고 거절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그리고 아까 내가 예물로 금가락지 주지 않았니? 결혼하려면 도리에 맞게 너희 집안에서도 준비를 해줘야지. 저희 시어머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씩씩대시니 더 이상 다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일단 저희 집에 가서 예물 목록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예물 목록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자 시어머님께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예물은 아예 준비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준비해 보내주신 목록이 따로 있으니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시댁에 저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도련님과 아가씨 것까지만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저는 얇은 금가락지 하나만 달랑 받긴 했지만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댁에서부터 긍정적인 도움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우리 집 형편상 돈을 보태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돈께서는 식당을 운영하실 정도로 돈이 넉넉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보태주시겠지?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사돈께 넉넉하게 돈 보태달라고 이야기하거라.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친정엄마가 돈을 일부 보태주신 덕분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어머님께서 예물을 전달할 때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셋집을 구할 때도 저희 엄마가 돈을 보태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의 일이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부대찌개가 드시고 싶다며 저한테 부대찌개를 끓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 부대찌개 집이었고 집에서도 워낙 많이 끓여 먹었기 때문에 부대찌개를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근처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부엌으로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료 손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것까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찌개의 핵심인 햄을 잘라서 냄비에 넣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소희야, 햄은 으깨서 넣어야지. 그냥 잘라서 넣으면 국물 맛이 우러나질 않아서 맛이 없어. 혹시 사돈은 식당에서 부대찌개 만드실 때 햄 으깨서 넣는 게 아니고 잘라서 넣으시는 거니? 에휴, 그렇게 하면 부대찌개 국물 맛이 깊지가 않아요. 설마 네가 햄 잘라서 넣을까 봐 계속 지켜봤는데 역시나 그렇게 넣는구나. 저는 시어머님 말씀에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뿐 아니라 다른 부대찌개 집에서도 햄을 으깨서 넣는 건 거의 못 봤었거든요. 부대찌개를 먹을 때 햄보다 다른 속재료를 많이 건져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햄을 으깨면 국물을 떠먹을 때마다 햄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님께서 고지혈증을 앓고 계셔서 햄과 같이 육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고지혈증에 햄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요. 햄을 으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될 텐데 으깨서 먹는 것보다는 잘라서 넣으면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토다는 게 습관이니? 시어미가 요리하는 방법 알려주면 감사하게 배우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원. 우리 집에서는 햄을 으깨서 먹어. 잘라서 넣지 말고 으깨서 넣어라. 그리고 사돈께서 식당 운영하신다고 하길래 너도 음식 솜씨 좋을 줄 알았더니만 에휴, 영 별로구나. 저희 시어머님께서 은근히 저희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를 비하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몇 번 먹어보았는데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맛이 영 없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햄을 으깨서 부대찌개에 넣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가 요리를 할 때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시어머님께서는 늘 딴죽을 거셨던 것 같네요. 한편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딸이 아닌 아들을 낳기 바라셨고, 시어머님 바람대로 아들을 낳자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1년 동안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내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손주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시어머니의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가지만 집에 오실 때마다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시니 스트레스가 쌓여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기 분유를 탈 때면 영양을 생각해서 콩가루를 넣어라. 남자아이는 짓무르기 쉬우니 귀저귀를 계속 벗겨놓아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아기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라고 듣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아기를 키우는 게 처음이다 보니 잘 새겨들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집에 오시면서 아기 파우더 가루를 사오셨더라고요. 아기 엉덩이가 짓무를까봐 파우더 가루를 사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집에는 파우더 크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파우더 가루를 많이 썼었는데 가루 날림 때문에 기관지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이 파우더 가루 대신 크림 형태의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파우더 크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잘 모르셨는지 가루 형태의 제품을 사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가루 날림 때문에 기관지에 좋지 않다고 해서 파우더 가루가 아니라 크림 형태로 아기들한테 사용하고 있어서요. 신경 써주셔서 선물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파우더 크림이 이미 집에 있어서 영수증 주시면 제가 다른 필요한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할게요. 시어머님은 제 말에 빈정이 상하셨는지 제가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아기를 얼마나 키워봤다고 시어미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니? 나는 아이 새 키우면서 엉덩이 짓무를 때마다 파우더 가루 발라줘도 기관지에 문제없이 잘 키웠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아는 척하고 버릇없이 구는 거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아기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서우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파우더 가루 한번 써볼 테니까 노여워 마시고 화 푸세요. 사실 저는 파우더 가루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화를 내시면 저희 아기가 더 울까봐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아기가 울음을 그치자 기저귀 갈 때도 되지 않았는데 굳이 파우더 가루를 써보시겠다면서 기저귀를 벗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엉덩이에 파우더 가루를 듬뿍듬뿍 바르시는데 제가 다 기침이 나올 정도로 가루가 엄청 날렸습니다. 시어머님께 그만 바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손주를 향한 관심과 애정에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꾹 참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아기 엉덩이에 저 보라는 식으로 파우더 가루를 바르셨는데요. 한 달 뒤 저희 아기는 모세 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시어머님께서 매일같이 듬뿍 발라준 파우더 가루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기관지염으로 인해 저희 아기는 처음엔 가벼운 기침만 하더니 점차 기침이 심해지면서 호흡할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께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셨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손주를 보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애를 어떻게 봤으면 이 지경까지 만든 거니? 엄마가 돼가지고 24시간 아기랑 붙어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게나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저는 안 그래도 아기가 아파서 정신이 없고 마음이 심란했는데 시어머님께서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저를 나무라시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우 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 걸리는 것도 항상 조심했었는데 어머님께서 그 와중에 파우더 가루 사오셔가지고 저 보라는 식으로 일부러 엉덩이 사타구니 가루 엄청 날리면서 듬뿍듬뿍 바르셨잖아요. 제가 가루 날림이 기관지에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님은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여전히 화를 내셨습니다. 예, 말은 똑바로 하자. 그래서 네 말은 서우가 병원에 입원한 게 다 내 탓이라는 거니? 네가 아기 똑바로 돌보지 못해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때 친정엄마께서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셨는지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딸이랑 아기 쉬지도 못하게 매일같이 집에 찾아가셨다면서요. 굳이 아기가 쓰는 제품이 따로 있는데도 사돈께서 사오신 제품이 아기한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마구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아기만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 서방은 회사 일한다고 육아든 살림이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같이 자식을 낳았으면 같이 책임지고 돌봐야죠. 이러다가 우리 딸까지 몸축나서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저는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님께 당한 시집살이에 대해 시시콜콜 모두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눈에 보이셨는지 평상시 화를 잘 못 내시는 분인데 시어머니 앞에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에 이어 친정엄마까지 몰아붙이자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아, 엄마 서러워서 못 살겠다. 엄마는 우리 손주가 이쁘고 며느리 힘들까봐 아기 돌봐주려고 매일같이 찾아간 건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겠냐? 그리고 우리 소중한 손주 엉덩이 짓무를까봐 파우더 가루 발라준 게 뭐 그리 잘못한 일이라고 저 몰상식한 모녀가 엄마한테 따지고 드는지 원. 시어머님께서 저희 모녀를 바라보며 몰상식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더 몰상식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늘 무뚝뚝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시어머님 편을 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는 여보가 좀 심했다. 엄마가 우리 서우 일부러 아프라고 파우더 가루 발라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까지 저희 엄마 몰아세우시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 보고 싶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는 장모님께서는 식당 일로 바쁘시다고 늘 저희 아기는 돌봐주시도 않으시면서. 남편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요. 시어머님 편을 들면서 저와 친정엄마에게 뭐라고 하니 시어머님께 화가 났던 것보다 더 많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식당 일로 바쁘신 것도 있지만 시어머님처럼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찾아오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게 될까봐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배려를 해주셔서 안 오신 거였거든요. 남편은 내막도 잘 모르면서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 저한테 아기 돌보라고 고생한다면서 잘 챙겨 먹으라고 이것저것 보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시어머님의 경우 제가 아기 낳고 몸조리할 때도 그 흔한 미역국조차도 한번 끓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랑 손주 위하는 척하면서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고 시집살이 시켰으면서 본인 아들에게는 저희를 위하는 척 말씀을 하시니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께서
저처럼 남편의 말에 화가 났는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이러려고 우리 소희랑 결혼했나? 우리 소희 시댁에서 종처럼 부려먹고 고생시키려고 결혼했느냐고 물어보는 걸세. 나랑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다 까먹은 게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지.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아기는 아예 돌보지도 않는 게 아빠가 할 행동인가? 저희 친정엄마 말에 남편은 민망한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할 때 저희 엄마에게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고생하지 않도록 시집살이 당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으니 민망할 수밖에요. 시어머님께서 저희 모녀에게 다시 막말을 하려던 찰나에 저희 아기가 어른들 말소리에 시끄러웠는지 잠에서 깨어나서 큰 소리로 울어젖혔습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말싸움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간의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고 시댁에 큰 경사가 생겼는데요. 도련님은 홍기가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결혼을 못한 상태였고 아가씨가 32살이 되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될 사람이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아가씨 직업이 간호사이다 보니 같이 한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의사 사이를 얻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상견례 당일이 되자 저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예, 너 괜히 상견례 때 눈치 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말아라. 예비사돈도 의사라고 하는데 품격 있는 집안이라 우리도 격에 맞춰야 될 것 아니니. 너만 말 실수하지 않으면 잘 넘어갈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따로 불러서 부탁하는 거다. 저는 속으로 시어머님만 말 실수하지 않으면 상견례가 잘 넘어갈 것 같은데 누가 누구 보고 말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상견례장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예비 사돈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예전에 저희 엄마와 상견례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안 형편이 부족함이 많겠지만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시라고 예물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아들 가진 엄마로 온갖 허세를 부리시며 예물로 금가락지 하나 달랑 주시더니 딸이 의사 사이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 납작 엎드려서는 예물까지 준비하신다고 하시니 섭섭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형석이가 더 부족한 게 많아서요.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하던데 우리 형석이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예물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때문에 양가 집안끼리 서로 얼굴 붉히거나 부담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비 사돈 어른들께서는 의사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하시고 젠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 사돈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가씨의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시어머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커갈수록 시어머님께서는 아이 교육 문제까지 간섭하시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더라고요. 제 아이는 제가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데 시어머님께서 손주를 자기 자식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시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니 스트레스가 쌓이다 못해 우울증까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뚝뚝하게 신경도 안 쓰고 본인 회사 일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했을 때는 과묵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남자답고 보기 좋았는데요.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다 보니 실제로는 가정적이지 못하다는 걸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정신과 상담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그날따라 친정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엄마가 정기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날이었고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고 친정집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엄마라고 부르며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나갔나 싶어서 안방문을 열어보았는데 낮잠을 주무시는지 누워 계셨습니다. 요즘 식당 일이 고단하셨나 싶어서 굳이 깨우지 않고 거실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날은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남편에게 미리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고 엄마가 깨어나시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요리를 하느라 이런저런 소리가 크게 났을 텐데 여전히 엄마가 잘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엄마를 깨우러 방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엄마는 계속 누워 계셨고 머리맡에 있는 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 바라보았는데 항암제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덜컹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급한 대로 친정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까지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여러 번 흔들어서야 엄마가 깨어나시더라고요. 엄마, 이 약통 뭐예요? 이거 항암제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엄마가 먹는 건데? 제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엄마에게 질문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왜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야? 엄마 사실은 지금 유방암 말기래. 그런데 지금 벌써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곧 수술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친정엄마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지 보름이 지났고 수술을 받기 위해 미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동안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항암 치료 받고 수술 받으려면 병원 갈 때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 저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고 콧물이 범벅되어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슬퍼할 것 같아서 엄마가 아무 말도 못했지. 안 그래도 시댁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엄마까지 우리 딸 힘들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만간 이야기하려고 했어.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한 적은 없었지만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한 적은 없었지만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전까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짜증을 내고 표정도 좋지 않았는지 엄마가 그동안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보호자는 저뿐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저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엄마도 혼자서 외롭게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저를 안으며 함께 우시더라고요. 저희 모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바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알렸는데요.
남편도 장모님이 유방암 말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며칠 뒤면 엄마 생신이 있어서 제가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이번 엄마 생신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수술 받으신다고 하셨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번 생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평상시처럼 그냥 못 보내겠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회사하고 제휴하고 있는 호텔이 몇 군데 있어서 그곳 중 한 곳에서 파티 열고 엄마 마지막 생신일 수도 있으니까 멋지게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여보 생각은 어때?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말에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무언가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유방암 말기라고 하시니 유감이지만 그거 수술하면 낫는 병 아니야?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생존 확률이 높지 않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생신 때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다인데 장모님 생신 때 호화스럽게 호텔에서 파티 열자고 하니까 나는 좀 당황스럽네. 두 분이 비슷하게 하거나 똑같이 해드려야지. 장모님만 편찮으시다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제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제 3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하는 말에 당연히 동의를 해줄 텐데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모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마지막 생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 어머니의 생신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머님 생신하고 우리 엄마 생신을 비교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유방암 말기라고. 잘못하다가는 몇 개월 못 사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생신이 될 수도 있어서 멋지게 호텔에서 파티 열어드리자고 한 게 여보가 언짢을 일이야? 어머님은 앞으로 몇 번이고 생신상 차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남편은 제가 버럭 화를 내자 그제야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당신이 너무 화를 내니까 민망하네. 내 말은 우리 엄마 생신도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거지. 이번에는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니까 여보 말대로 호텔에서 파티 열어드리자. 장모님 지인분들까지 초대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미 남편의 말에 빈정이 상했고 남편과 함께 친정엄마의 생신 파티를 준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생신 파티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 내가 파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당신은 딴죽 걸 것 같은데 더 이상 여보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다. 제가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저보고 하고 싶은 대로 장모님 생신 파티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20명 정도 초대할 수 있는 호텔 파티룸을 빌려 생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께서는 평생 식당 일만 하느라 여행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값비싼 호텔 음식도 드셔보지 못했는데요. 돈이 얼마 드는 건 상관하지 않고 제일 호화스러운 파티를 열어드리기 위해 파티룸도 이쁘게 꾸미고 뷔페 음식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초대하고 싶은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초대 연락을 돌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호텔에서의 생신 파티가 부담스러웠는지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소희야, 네가 엄마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엄마는 그저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지내다가 이 생을 마감하고 싶구나. 한 번뿐인 인생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엄마는 후회하는 거 없어.
시한부 선고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호텔에서 파티 열고 이러는 거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마, 그동안 내가 딸로서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을 못 해드려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호텔에서 생신 파티 열자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열심히 생신 파티 준비한 딸내미 성의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번에는 호텔에서 파티 열어요. 저한테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이번만은 제발 호텔에서 생신 파티를 열자고 사정을 하자 친정엄마도 마지못해 수락하셨어요. 그리고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추려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함께 엄마 지인분들을 모시고 호텔에서 생신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초대를 하지 않았고요. 생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친정집에 가서 엄마 얼굴에 화장을 해드렸고 미리 산 이쁜 드레스도 입혀드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셨지만 그래도 곱게 화장을 해드리니 여전히 이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는데 파티장에는 이미 미리 초대한 지인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눈에 익은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봤더니 아가씨 상견례 때 배웠던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예비 사돈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시댁 식구들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 파티에 초대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아가씨 쪽 예비 사돈 어른들께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옥순이 딸이 우리 아들 예비 사돈댁 맏며느리였구나. 왠지 상견례 때 얼굴이 많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희야, 기억 안 나니? 아저씨 아줌마 말이야. 우리가 너희 엄마랑 중학교 동창이라서 소희 네가 어렸을 때 몇 번 봤었었는데 그 당시 네가 너무 어려서 우리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저도 사실 아가씨 상견례 때 두 분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의 중학교 동창이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두 분이 저희 아가씨 상견례장에서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될 줄은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래. 그리고 아저씨가 의사인 건 잘 알고 있지? 사실은 내가 지금 너희 엄마 치료 담당하고 있는 의사야. 너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마침 아저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게 돼서 유방암 말기를 진단받게 됐지. 조금이라도 더 늦게 발견했다면 아무런 손도 못 쓰고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친정엄마가 식당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한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힘들다고 넋두리만 했지 반대로 엄마에게 아무런 신경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항암 치료받고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 엄마 생신 파티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참을 파티룸에서 저희 엄마 친구인 예비 사돈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친정엄마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엄마 친구분이라고 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생신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 절단식을 하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파티룸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멀리서 문을 열고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들어오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무대 중앙에 올라서 있는 저와 친정엄마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곧 뒤질 사람한테 돈을 써! 내가 두 눈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제 대놓고 친정엄마랑 나랑 차별하는구나. 얼마 전 내 생일에는 고작 집에서 생일상 조그맣게 차려놓고 친정엄마 생일에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 매일 돈 없다고 하더니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돈질을 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이러려고 돈 버는 줄 알아? 시어머님은 말 그대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는데 파티장에 불쑥 찾아와 깽판을 쳤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고함을 있는 힘껏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경악을 했고 친정엄마의 생신 파티를 망칠 수가 없어서 무대 아래로 재빠르게 내려가 시어머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 초대한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시어머님 팔짱을 끼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팔짱을 푸시면서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못된 년. 내가 여기 오지도 못할 곳에 온 거냐? 내가 너랑 네 어미 얼굴 보려고 온 건 줄 알아? 우리 아들 보러 온 거다.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시어미 알기를 우습게 보고 내쫓으려고 해?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뺨을 갈구고 막말을 하자 저의 친정엄마도 무대에서 내려오셨고 매서운 눈초리로 잠시 시어머님을 째려보다가 짝 소리 나게 크게 시어머님 뺨을 때리셨습니다. 배은망덕이라뇨. 우리 딸이 당신한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결혼하고 허구한 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우리 딸이 우울증 치료까지 받겠어요. 언제 한번 며느리라고 대우하고 존중해 준 적도 없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 뺨을 왜 때려요? 친정엄마는 제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기운도 없으셨을 텐데 시어머님 뺨을 호되게 때리셨더라고요. 반면 저희 친정엄마에게 뺨 한 대를 맞고 시어머님은 분노에 차올라서 더욱 흥분하셨습니다. 이제 곧 뒤질 사람이 산 사람까지 죽이려고 드네? 유방한 말기면 뭐 대수야? 죽으려면 혼자서 굽게 죽을 것이지.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서 호화스러운 파티를 즐겨? 그것도 우리 아들 돈으로! 저는 시어머님께서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이 호텔 파티룸부터 음식까지 모두 제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따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결제한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 돈은 1원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저희 친정엄마 생신 파티 호텔에서 열어드리는 건데 뭐가 안 입고 오셔서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신 파티 열고 싶으시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들한테 직접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것이지 굳이 시어머님 옆에 붙어서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치사하게 내 돈, 네 돈 따지면서 그러기야? 나도 우리 엄마 생신 파티 호화롭게 호텔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 당신이 내가 번 돈 족족 다 가지고 가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뒤에서 비상금 따로 챙기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저한테 비상금 타령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월급이 2배 이상 많았는데요. 남편은 씀씀이가 커서 월급을 받으면 쓰기에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월급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체하라고 하고 용돈을 따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긴 해도
남편과 똑같은 액수로 공평하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는데요. 그 용돈을 모아 비상금을 모은 건데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그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 호텔에서 생신 파티하는 거 당신이 어머님께 다 꼬질러서 이 사단이 난 거였네. 우리 엄마는 이번 생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호텔에서 파티 여는 게 그렇게까지 안 이끄웠어? 어쩜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을 향해 비난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족 간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들 저희 친정엄마의 지인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님과 남편의 행태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째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아가씨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예비 사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몰아붙이자 저에게 다시 막말을 하려고 했는지 한 걸음 앞으로 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큰 소리를 내고 기력이 떨어져 현기증이 오셨는지 비틀거리셨고 제가 빠르게 부축을 했죠. 그리고 엄마의 담당 의사인 사돈어른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저희 엄마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시죠. 이 정도로 파티장 엉망으로 만드셨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친구가 유방암 말기라서요. 시한부 환자 앞에 두고 몰상식하게 소리 지르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예비 사돈이 저희 친정엄마 생신 파티에 초대받아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라 기겁을 하셨습니다. 사돈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저희 맏며느리의 엄마 되는 사람하고 친구라는 말씀이세요? 어쩜 이런 황당한 일이... 시어머님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씀을 더듬으셨고 예비 사돈어른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소희 엄마가 제 오랜 중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담당 의사이기도 하고요. 상견례장에서는 고상한 척 예의 바른 척 하시더니 오늘 파티장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신 걸 보니 정반대 모습이라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사돈에게 이 정도로 막대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저희 아들을 이 집안에 결혼시킬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아들에게는 제가 잘 타이라서 이야기할 테니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예비 사돈어른은 시어머님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으름장을 놓았고 시어머님은 그제야 잘못을 뉘우치신 건지 싹싹 빌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아이들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니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제 행동이 경솔했던 것 같네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저 때문에 우리 딸아이 결혼 무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예비 사돈에게 잘못했다며 바짝 엎드려서 사정을 봐달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집안과 갈등이 있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먼저 사과를 건넨 적이 없던 분이었는데 아가씨가 결혼할 집안이 을사 집안이라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비 사돈도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으셨는지 헛웃음을 보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대상이 잘못됐네요. 저희가 아니고 여기에 이 파티를 개최한 맏며느리랑 주인공 사돈께 생신 파티 망쳐서 죄송하다고 하셔야죠. 시어머님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예비 사돈이 지켜보는 앞이라 그런지 마지못해 얼굴을 찌푸리며 저와 저희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소희야, 내가 여기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돈 생신 파티를 호텔에서 열어준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구나.
사돈 건강도 안 좋은데 내가 막말이나 퍼붓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사돈 생신 파티 이렇게 망쳐서 미안하구나.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미안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워낙 그동안 당하고 살았던 게 많아서 그런지 진심이 딱히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친정엄마의 생신 파티를 이미 망치셨고 친정엄마께도 최악의 생신 파티를 선사해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예비 사돈이 있는 앞에서 사과를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셨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알겠으니까 이제 어서 이 파티장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이미 저희 엄마 생신 파티는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서야 이성이 돌아오셨다면 이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저희 엄마를 위해서 제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파티장에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시어머님과 남편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긴 하지만 저희 엄마 생신을 축하해주러 먼 걸음 와주신 지인분들과 함께 늦게나마 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식사를 했네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마지막 생신 파티를 호텔에서 보내시고 며칠 후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을 받는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발 수술이 잘 되기를, 엄마와 함께 오래 살기를 바랬는데 하늘은 결국 우리 엄마를 아버지 곁으로 데리고 가버렸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호텔에서의 생신 파티가 시어머님만 등장하지 않았다면 저희 엄마의 마지막 기억 속에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가씨도 파혼을 했는데요. 도저히 저희 시어머니와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들을 설득해서 파혼을 시켰습니다. 아가씨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시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께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님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친정엄마까지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시어머님 얼굴을 뵐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님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현명하신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